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는 더 이상 호구로 살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스티브 찬들러 제음, 장한 나온 김, 별글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패턴, 행동의 패턴, 인간관계의 패턴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 책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51가지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행복할수록 인생이 더 쉬워지고 인생이 술술 풀리기 마련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건 나 자신입니다. 더 많은 저항이 있을수록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와 반대로 희생자는 그 무게를 이겨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에 떨면서 곧 삶이 자신을 배반했다고 여깁니다. 슬프게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똑같은 에너지를 희생자는 문제를 회피하는 데 씁니다. 문제를 머릿속에서 밀어내기 위해서는 꾸준한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스포트라이트를 인생이 아니라 다른 부차적인 것들에만 끊임없이 빛을 비추게 만드는 일은 정말로 큰 힘이 듭니다. 브라질의 현자 카를로스 카스타네다는 우리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거나 강하게 만든다. 그렇게 할 때 필요한 힘은 동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희생자의 비참한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문제를 회피하는 것만이 일생일대의 과업이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한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희생자는 흔히 문제 자체가 자신들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자부심을 깎아내리고 자존감을 망쳐놓는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한 의도적인 회피입니다. 희생자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라는 생각은 희생자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질문입니다. 끔찍한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어쩌다가 이곳에 이르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가면이 사실은 얼마나 깃털처럼 가벼우며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연약한 것인지도 말입니다. 수락 근육을 스트레칭해야 합니다. 거절 근육을 키우는 열쇠는 우선 자신의 수락 근육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부터 먼저 수락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중요하지 않은 일을 거절하기가 점점 더 쉬워질 것입니다. 목표와 우선순위 목록을 만드는 것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수락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습관을 기르면 우리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에게 거절 메시지를 전하기가 아주 쉬워질 것입니다. 아무런 목표도 계획도 약속도 없을 때 혼란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죄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은 이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더 강한 힘과 집중을 이룩하게끔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시 발명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계획은 자신에게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계획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그 목표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내게 가장 소중한가?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매일매일 생각과 계획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시간은 완전히 열려 있고 창조적인 시간이기에 그 결과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를 미리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획을 꺼리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지않아 깨달을 것입니다. 그 미지의 세계는 사실 바로 우리 편이었다는 것을요. 그 세계는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미지의 세계에서 모든 좋은 것들이 생겨나고 만개합니다. 가끔 우리는 기분이 다운됐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굴하지 말고 뛰어넘어라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에 굴하지 않고 뛰어넘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사다리 아래쪽의 감정 단계에 머무를 때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큰 그림을 바라볼수록 내 문제는 점점 더 작게 여겨집니다. 더 많은 가능성을 깨달아 갈수록 세계는 갑자기 점점 더 온갖 해결책이 가득한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1만 피트 상공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건 끝내주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뛰어넘을수록 여러 가지 일 사이에 숨어 있던 연결고리도 점점 더 많이 보입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때면 도시와 논밭이 이루는 아름다운 패턴이 눈에 들어오듯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다운됐어 라는 말도 곧잘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잠재의식은 사다리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너 목소리를 들었을 때 딱 알겠더라. 기분이 가라앉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싶었지. 이런 표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을 하다가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 차를 마시거나 심호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다리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기분을 업시킬 때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바닥을 헤맸더니 바닥이 하늘 같다. 열정과 장악력을 지닐 때 찾아오는 온갖 위대한 감정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라고 느낄 때까지 뛰어오르고 더 높이 오르고 날아가며 솟구치는 일과 연관됩니다. 실패가 주는 나약한 감정과 통제력의 상실은 바닥을 쳤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낮은 곳으로 가라앉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수렁에 빠지는 일과 연관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미끄러운 비탈길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멋진 인간관계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다리 높은 곳에 있는 상상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멋진 인간관계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다리 높은 곳에 있는 상상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사다리의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는지 정확히 인식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나은 쪽으로 갈 것입니다. 연습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문화는 연습과 노력을 쉽사리 조롱합니다. 연습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이를 가능한 한 피해가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가져다 줄 것은 오로지 연습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사다리가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에 자리 잡은 사다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혼자 생각에 잠기는 순간에도
자신이 사다리의 어느 계단에 있는지를 언제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사다리의 낮은 계단에서 오는 죄책감이 든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하려던 말을 멈추고 잠시 물러서서 심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분노나 부끄러움의 계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잠시 바람을 쐬면서 정신이 사다리를 올라가는 데 필요한 빛을 모을 수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자신감을 충분히 고취하고 난 다음에는 사다리를 오르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 한 가지는 바로 그 관계 속에 자기 연민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과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상처를 줬는지 사람들에게 술술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과 맺어온 긴밀한 관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나와 대화 나누는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눈치일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피로감이란 거의 대부분 행동을 지나치게 적게 하면서 살아가는 데서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더 많은 행동을 삶 속에 끌어들일수록 잠은 더 잘 자게 되고 자기 연민은 더 적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더 잘 자면 더 많은 에너지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기면 행동을 하는 의지도 더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행동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더 행복해질수록 인간관계도 더욱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질수록 잠을 더욱 잘 자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재발명하는 선순환의 원리입니다. 태초에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기분은 생각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생겨납니다. 말의 힘은 약보다 강력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아의 사다리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들어보면 언제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인 의식을 지녔고 어떤 사람들은 피해 의식에 시달립니다. 높은 성과를 보이는 주인 의식을 지닌 사람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희생자는 나는 못해 라는 말을 더 자주 씁니다. 주인에게는 목표, 계획, 도전이 있습니다. 한편 희생자에게는 문제, 골칫거리, 그리고 끔찍한 일들만 있을 따름입니다. 주인은 바쁘다고 말하고 희생자는 일에 깔려 죽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삶을 디자인할 때 희생자는 밥벌이를 하려고 애씁니다. 일터에 변화가 생기면 주인은 신이 나고 흥분합니다. 희생자는 걱정하고 짜증을 냅니다. 주인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반면 희생자는 그 일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주인은 계획을 세우고 희생자는 하염없이 바라기만 합니다. 언어와 성취도 사이에서 발견한 이러한 상관관계는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사람들의 삶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문제거리는 프로젝트로 바뀝니다. 생계 수단은 직업이 됩니다. 관리자는 리더가 됩니다. 사람들은 고정된 성격을 넘어선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만의 현실을 다시 발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고정되고 영원한 성격이란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변화하는 생각의 패턴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패턴의 흐름은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또 다른 패턴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된다에서 하고 싶다로 말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다 보면 이것이 인생을 뒤바꾸는 변화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나갈 때 만나는 정신이야말로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바꿈으로써 더 이상 현실을 애써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장악하며 현실을 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완전히 익히는 것은 이제껏 해온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치 취미 활동을 즐기듯이 몰입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중요한 변화가 아니라 즐거운 여가로 여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용기는 일단 해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뭐든 시도해보면 점차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나옵니다. 그 힘으로 인생을 밀고 나가면 됩니다. 인생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 책을 읽어보시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